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서울대와 중앙대의 결승전 2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수영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차전에서는 중앙대학교가 승리하면서 2점으로 먼저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 서울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 중앙대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는데 네. 정말 계속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승전에 1차전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에서도 중앙대는 아주 막강한 그 젊은 멤버들이 3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게 나오면은 중앙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중앙대와 또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대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28강 토너먼트로 치러졌었습니다. 총 9점 중에 5점 이상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2차전은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집니다. 3점이 걸려 있고요. 양팀 합계 초반 17분, 중반 20분, 중반 나머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고요. 시간 초과 페널티가 있습니다. 1분 이하일 때 5집, 2분 이하일 때 10집, 3분 이하일 때 15집 공제가 되겠고요. 3분이 초과되면 시간 패가 됩니다. 서울대와 중앙대의 결승전인데요. 이 서울대는 연세대와 동국대를 꺾고 올라왔고요. 중앙대는 경희대와 경북대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중앙대가 경희대한테는 마지막까지 가는 아주 접전을 벌였는데 네. 의외로 지금 강팀이라고 불리우는 경북대와 서울대한테는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2차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대는 아무래도 에이스 선수를 2번 쓸 수 없다는 점이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고 이번에 이제 총력전을 기울여야 됩니다. 네. 이 중앙대가 이 막강한 그 선수들이 3명이 2차전에 나오거든요. 보통. 네. 그러면 이 팀을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아낄 지금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데요. 중앙대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을 내보냈을지 궁금합니다.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중앙대와 서울대의 결승전 2차전입니다. 이제 초반전 선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 박민 선수입니다. 역사학과 1호 학번이고요. 이 박민 선수가 이번 시즌 투입이 되면서 중앙대 전력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로 대거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 박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는 지성욱 선수를 출전시켰는데요. 바이오 소재학과 99학번입니다. 지성욱 선수는 이 서울대를 지키고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서울대의 흙으로 시작하고요. 이번에 서울대가 대학 동문전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선수층이 그 나이가 좀 들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강자들이 많아요. 네. 조금 요즘은 보기 좀 드문 정석인데 지금 이 정석은 이 밑에 저천운수와 안저천운수가 교환이 안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네요. 이것과 이것이 교환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정석입니다. 음. 이게 하나 여기를 끊어두는 게 좋아요. 끊어두어야 이게 나중에 이쪽 모양의 변화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뭐 장문 형태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네. 끊어놓는 교환이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끊게 되면요. 네. 실전이 나올 겁니다. 네. 네, 지금 끊었어요. 지금 끊는 게 지금 끊으니까 아무 적 없이 였네요. 똑같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정석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다 익숙할 겁니다. 박민 선수 오늘따라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나가야죠. 지금 뭐 나가는 것에서 시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자리고요. 네. 수순이 긴데 이 두 선수 뚝딱뚝딱 잘 둬요. 뭐 그렇게 어려운 정석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여기 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만약에 때리고 이 장문인데 말씀하신 게요. 네. 이 점이 교환돼 있지 않으면 바로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로 했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위쪽으로 그래도 네. 흙이 단수를 하나 쳐놓고요. 이번에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제19회를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대학동문전이 이어져 온 건 한세실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기전 하나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걸 이어나간다는 게 보통 그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 문화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없이는 잘 안 되는 거죠. 네. 프로기전에서도 19년째 이렇게 후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세실업은 의류 제조 업체인데요. 유명한 해외 브랜드의 의류를 납품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바둑계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우변 쪽 모양은 저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나요? 지금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는 지금 0.1지 무세니까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변화가 좀 어렵네요. 네. 여기를 때릴지 지금 이쪽을 붙일지 또는 이렇게 씌울지 뭐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걸 때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것 같고요. 여기를 지금 만약에 때리면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패를 이렇게 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시 때리게 되면 여기서 패를 쓰기가 좀 패감이 별로 없죠. 미리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놓이기 전에 미리 이쪽을 좀 활용해서 이익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AI도 지금 이쪽을 좀 붙여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붙여서 좀 이익을 좀 보고 패감도 만들고 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성욱 선수는 또 아들이 바둑을 잘 두기로 유명한데요. 저희가 종종 대학동문전에서 지성욱 선수가 두는 수를 보면서 아들한테 혼나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뭐 초등학교 2학 이제 바둑을 지성욱 선수가 하도 좋아하니까 아들한테도 바둑을 가르친 모양인데 네. 초등학교 2학년에 타이젠 8단이라니까 대단한 그 기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곧 프로 기사가 돼서 이름을
금방 바둑 팬분들도 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오. 브루스팟입니다. 네, 좋은 수를 거기를 찾았어요. 두어서 이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성욱 선수 아들도 인정할 만한 수인데요. 아들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과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두텁게 하고 지금 그런 뜻이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흙이 어떻게 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팩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을 우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끼는 너무 억울하고요. 네, 지성욱 선수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단수를 치고 놓으면 팩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둔 거고요. 여기 팩감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했어요. 네. 자, 해결했는데 다음에 또 끊으면 이제 늘어서 또 패가 되거든요. 이제 이쪽을 한 번 더 네, 이렇게 두든지 이렇게 두든지를 해야 되고요. 네, 다시 때려야죠. 네, 다시 때리고 뭐 안 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중앙 쪽의 선수가 좀 없어졌거든요. 아. 가만히 보면 이쪽이 이제 단수를 쳐지면 이쪽으로는 괜찮은데 이 중앙 쪽으로는 선수가 없어졌잖아요. 네. 네. 이 결과는 지금 보시면 백이 한 20집 정도는 됩니다. 벌었죠. 네, 벌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세 점과 이 세 점은 흙이 못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10집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10집 이상이 있다고 보고 네. 20집이니까 여기서 10집 이상을 더 이것보다 이거 10집 이상 더 만들면 되는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이쪽은 흙이 좀 약간 두터워요. 집이 날 확률이 많고 전체적으로 흙이 좀 득봤다 이런 겁니다. 네. 자, 흙이 초반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 상변 모양은 10집이 아니라 20집 이상도 나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20집은 뭐 무조건 나고요. 네. 여기를 이제 밀어야죠. 밀고 젖힐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젖힐 때 원래 멋있게 두려면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오. 네, 붙여서 이으면은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젖힐 때 붙일 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어서 반발해서 싸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밑으로 쳐서 싸우게 되고요. 이쪽으로 두면 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어서 이런 정도인데 백도 여기를 막아두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돌이 간신히 살게 되거니와 이쪽에 세력이 생겼거든요. 여긴 좀 뺏겼지만 또 백이 먼저 둘 수 있고요. 반발하는 것 때문에 1로 붙였을 때 2로 반발하는 수 때문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합니다. 네, 이제 AI도 지금 이쪽을 그냥 젖히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정말 붙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흙이 꽤 앞서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대국자들도 이 정도 차이라고 느낄까요? 대국자들은 전혀 흙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좋다. 좋아도 지켰어요. 너무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당연히 어딘가를 들어가야 될 것 들어가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밀든지 해야 돼요. 미는 거 좋은 자리고요. 들어가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둑을. 네. 지금 지성욱 선수의 생각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길 지킬 정도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최대한 단단하게. 이거는 끊기질 않는 자리 아니에요. 그쵸. 기껏 해봐야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를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백이 여기 갖다 붙인 거거든요. 네. 활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동안 흙이 여기 놓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한결 낫죠. 집으로.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걸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네요. 보시면 이게 크다라고 생각해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모양은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우는 겁니다. 같이 키워야만 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이 흙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이도를 하고 곰마로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쫓기게 되잖아요. 가령 이렇게 쫓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깼지만 아까 여기 두어서 이렇게 가서 집을 진 것과 비교할 때 한 10집, 20집 언저리 깼나요?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도 깨졌어요. 아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만약에 집을 졌다 그러고 이렇게 두었으면 여기도 그 언저리 이상 났어요. 아, 네. 그것은 잘 보시면 이 흙이 강한 것과 이 백이 강한 것을 비교하면 이게 훨씬 강하죠. 네. 덜 강한 것하고 강한 것하고 똑같이 집을 내면 덜 강한 게 이득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집을 지면 이득입니다. 네. 이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할 때는 원칙이 1차전에서도 강할 때 제가 그 말씀에서 강할 거 금방에 잘 안 가고 두터움을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두터운 건 서둘러서 깨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런 모양의 급소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막아서 끊을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막으면은 여기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잡혀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응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둔 거예요.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해도 이건 그대로 끄떡 없어요. 또 지금 이걸 젖혔을 때 만약에 여기를 치받아서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잡으려면 또 한 수 놔야 되잖아요. 네. 이 모양을 보시면 이 우측이 그대로 흙집이 돼 버렸습니다. 이 우측이 그대로 흙집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성 선수는 살려주는 게 싫어요, 지금. 이쪽을 좀 당하더라도 이거 살려주는 게 싫은 겁니다. 좀 더 그래서 압박을. 좀 더 압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AI는 그래프를 많이 깎아내렸어요. 한 석집 정도 깎아내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줘도 된다. 지금 얼핏 생각하시면 아까 이렇게 돼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여기 넘어간 것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훨씬 이게 눌린 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지 않은 자리인데 지금 또 교묘하게 또 이걸 그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득을 본 사람이 더 보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어떻게 막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주면 여기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 둘 때 나갈 수 있어요. 잡을 수가 이 점 없네요. 때문에 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는다면 그때는 위를 제쳐둔다. 그럼 여기를 지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지키면
이교환을 한 거 아니에요. 이교환과 이교환. 백이 이득이네요. 많이 이득이죠. 네. 이쪽으로 나중에 붙였을 때도 득이고 이득입니다. 이 점이 없는 것보다. 초반전 대국 그래서 그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욱 선수가 그걸 이익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해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손이 멈췄고요. 네. 바통을 넘기려는 것 네, 같아요. 바톤 넘기기야. 에이 머리 아픈데 잘 됐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성욱 선수는 서울대 이제 오더를 담당하는 감독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대학 동문전 우승을 위해서 그 전에 상대 팀들의 전적을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더를 잘 짜서 이번에 서울대를 결승전에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둘, 이게 이제 넷, 다섯, 그 여섯, 일곱, 군사 여덟, 이게 말하면 작전 초반전 지휘관이죠. 네. 네. 작전을 잘 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앙대와 서울대 이제 2차전 중반전은 어떤 선수가 투입이 될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중앙대와 서울대의 2차전 중반전입니다. 중앙대에서는 김성한 선수가 출전했고요. 전자학과 91학번입니다. 서울대 구본겸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에너지 전자공학과 2사학번이고요. 이번에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내보내는 선수입니다. 이사학번이면 신입생이죠. 중반전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막 2학년인 선수인데요. 재학 중인 선수고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거 아닌가요? 아, 2004년생이니까요. 지금 여기를 번개처럼 이렇게 해버렸는데 당했어요. 이건 제가 보면요. 아니 보시면은 네. 그냥 제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큰 득이 아닙니다. 이 밑으로 붙일 수가 없어서 그것도 누르고요. 끊었어야 됐던 건가요? 예, 이건 당연히 끊었어야죠 아까. 그리고 이쪽으로 누른 것도 약간 적어요. 이게 크긴 크지만 지금 이쪽도 그렇고요. 넓은 곳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네네. 이게 아직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좌변 쪽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손을 그냥 있는지, 이쪽을 끊어놓고 있는지, 끊어놓고 뒤로 한번 돌려치고 있는지, 지금 보면 구본겸 선수가요, 바둑에 대한 감각이 좋고요. 우선 빨리 둬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수로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쯤에서는 이제 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손을 빼든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흙이 잘 된 거는 아니에요. 왜 잘 된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집으로는 득을 봤는데 이 돌이 조금 약했었거든요. 하변돌이. 하변돌 약한 돌이 이었어요. 요건 좀 전투적인데요. 좀 줄어들었어요. 그 바람에 감각적으로는 잇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잇는 게 작아요. 먹어봐야 맷집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잇고 굳이 여기를 이렇게 유리하지도 않은 싸움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범겸 선수는 잇고 뛴 거는 뭐 이쪽도 아직 못 살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한 번 더 둬서 백이 잡아도 별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데를 밀고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느는 바람에 이 돌은 이제 연결이 끊겨지지가 않아서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좀 그렇겠네요. 아까워요. 네. 아까 단수 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인 거는 손 빼든지 손 빼는 걸 기본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서울대는 지금 20분, 17분이 남은 거거든요. 시간은 뭐 그렇게까지 중앙대가 조금 더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부족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자, 이 돌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고요. 무난하게 두면 그냥 여기를 두어서 한 수 더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건너 붙여서 끊는 이 두 칸의 약점, 두 칸 연결이 좀 불확실한 이 약점을 찔러갈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바로 찔러가면 이건 아주 이제 전투적인 건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백도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놓고 나서 그렇습니다. 공격을. 이제 저하고 계속 있더니 이론적으로는 확실해졌습니다. 네. 이론만 합니다. 아, 지켜놨어요. 네, 이렇게 지켜놨어요. 자, 쉽게 둡니다. 네, 또 공격을 해요. 네. 그냥 이제 이런 데를 지키질 않아요. 보면은 이 두 칸적인데 여기를 지키지 않고 역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쯤 나가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갔네요. 구병겸 선수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기풍을 보면 이쪽 들어가는 거, 이거 있는 거 이런 수들 또 지금 이런 데 두는 이런 수들이 전부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전투형의 바둑입니다. 구봉겸 선수 또 본인도 이 본인 바둑이 전투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근데 두는 거를 보면 무슨 형인지는 잘 압니다. 바둑 두는 스타일이 호전적인 선수는 약간 이런 돌에 대한 그 판단력, 살림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판단력, 전체적인 판단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싸움을 우선으로 합니다. 생각을. 네. 이것도 사실은 이쪽으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밀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끊으려고 그러나 봐요. 바로 끊었어요. 끊으려고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러니까. 끊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문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젖히게 되면, 자 젖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럼 이렇게 끊어요. 지금 실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를 쳐요. 그럼 이 놈이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요. 또 나가면 또 나가요. 이거 잡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끊었어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험한 수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받을 수는 없으니까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젖히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길 끊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늘으면은 이것도 못 살았잖아요. 이리 근데 치받고 치받아서 여기 치받는 거는 이거 치받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받아주었으면 이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주 안 좋은데요. 근데 백도 반격이 네. 있죠. 이거 되나요? 왜 저하고 다르게 두죠? 이거를 뭐하러 살릴까요? 여기를 막아버렸으면 네. 이건 끊어도 누르면 되고요. 이게 훨씬 크잖아요. 저 밑에보다. 이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흙이 뚫고 나올 수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이게 지금 패를 이길 수가 있나요? 패 만패불청 같은데요. 만패불청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걸 찌르면 이걸 놔야 되잖아요. 이걸 단수를 치면 그럼 이 패를 지금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만약에 흙이 양단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단수 쳐도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각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여기를 양단수를 치고 나갈 때 여기를 때리면 여기 이어서 각생인데요. 각생이잖아요. 각생은 이게 위험하죠. 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돼서 연결되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전체가. 그렇네요. 네. 근데 뚫어버리게 되면 지금 위험해요.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김성한 선수가 왜 이걸 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았으면 지금 흙이 아주 곤란한 바둑이거든요. 네. 지금 김성한 선수가 이걸 너무 빨리 뒀습니다. 이 손 따라 두다가 무의식적으로 실수가 이 나왔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이제 1차전에서도 공격하다가 서울대가 역전패를 당했죠.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좋은 상황인데 이걸 굳이 공격하다가 아까 이쪽으로 늘었으면 안 좋은 상황을 다시 치받아줘서 좋아졌는데 또 이것까지 살렸거든요. 네. 지금 그거예요. 지금 박민 선수는 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안 받을 구본겸 거예요. 선수는요? 구본겸 선수는 안 받을 거예요. 그거. 김성환 선수 지금 약간 멋쩍은 듯한 웃음을 보이는데요. 자, 결국 바꿔치기가 됐고요. 이거는 백이 손해가 큽니다. 바꿔치기도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 이쪽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고요. 네. 또 이게 흙이 3-3에 있는 돌이라 그렇습니다. 피해가 크지가 않네요. 지금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나갔어요. 지금 여기를 하나 지켜두면요. 이게 이제 다 살았잖아요. 이 돌이.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돌도 조금 위태로운 돌이었어요. 그건 다 살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죽은 돌은 아니에요. 제끼는 수 때문에. 제끼고 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죽은 것만은 못 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 수가 될까요? 그 수가 좀 축이네요. 여기를 이어야죠. 네, 근데 반대편으로 축입니다. 그 이을 때 석점 몰아가면 축이 되는데요. 여기를 이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도 빨리 보시네요. 이렇게 이 축이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막 보기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잘못 떴어요. 그렇네요. 이게 서울대 2차전은 서울대
승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네, 불리해졌는데요. 너무 불리해졌어요. 이 구본겸 선수가 여러 대학생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 실력을 대학 동문전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좋은 선수를 지금 발굴했어요. 네, 수읽기도 빠르지만 우선 빨리도요. 그쵸. 네, 빨리도 시간을 아껴주거든요. 유일한 단점은 좀 무리하는 거예요. 조금 무리하게도요. 근데 아주 센 사람한테 걸리면은 그 무리한 게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약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강한 상대들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런 것도 끝까지 해요.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안 석점 해도 잡으면 되죠. 네, 석점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백은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을 이어두었고요. 이거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중앙에 한 수 더 두는 거는 흙이 딴 데 두는 데거든요. 전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여기 살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살립니다. 네. 그러면 이으면 또 이것까지 이어서 살릴까요? 지금 그리고 기세로. 이거 잡으러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밀어놓고 이쪽을 잡으러 가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밀어서. 이것도 못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일리는 있는데 지금 흙이 많이 유리하니까 변수를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5집을 이기는 게 50집 이기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이기면 좋잖아요. 통쾌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거길 뒀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끊을 수 있냐예요. 끊으면 이제 여기를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붙이고요. 붙여서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겁니다. 지금 넘어가서 이걸 잡으면 이것도 여기도 뭐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호전적이네요. 네.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술 다 봐놨다 이겁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원래 술을 빨리 보는 사람이 이제 이 천재형들이 저러거든요. 천재형들은 그 집중하는 게 천재형이 집중까지 하면 엄청나게 잘 도는 겁니다. 대부분 천재들이 술을 빨리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뭘 생각하는 거지 상대가 그러면서 이제 딴 생각을 하는데. 네. 김성한 선수는 반면에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를 살려긴 했는데 여기 꼬부리는 수가 굉장히 두터워요. 여기가 지금 잡히잖아요. 네. 잡히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만 되면 백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런 데 끊는 수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모로 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같으면 이제 이런 거를 얼른 잡아놓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많이 이겨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겨봐야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집수대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확실한 길로 가자 그렇게 되는데 구봉겸 선수는 집쉬어보지 않아요. 더 잡으려고 그러죠. 네. 지금 이런 것도 그냥 노타임으로 둬버리고 이제는 시간이 역전이 됐어요. 네. 구봉겸 선수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보니까. 시간을 거의 안 썼죠. 네. 선수로서는 이 대학 동문전 선수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너무 적합합니다. 또 결승전의 첫 출전인데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본인 페이스대로 둡니다. 예전에는 바둑만 두던 사람은 틀림없이 구봉겸 선수는 제가 볼 때 바둑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찍 바둑을 중반전 대국 종료 그만두고 1분 전입니다. 공부 쪽으로 도른 선수입니다. 네. 정말 이런 걸 보면 서울대에 예전에 바둑을 공부했다가 서울대 입학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많거든요. 네.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바둑을 어릴 때 시켜볼 만합니다. 중반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김성한 선수는 계속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백이 많이 불리한데요. 10초 하나, 둘, 셋, 여기서 바통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6, 7, 8, 9, 10. 중반전 대국 종료하겠습니다. 중반전은 여기까지고요. 김성한 선수가 종료가 되자마자 중앙 쪽 복귀부터 해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19회 한세실업배 대학 동문전 중앙대와 서울대의 결승전 2차전 중반전입니다. 중앙대 이성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지금 표정만 보더라도 중앙대가 얼마나 불리한지 알 수 있어요. 서울대에서는 에이스 선수 김형균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성수 선수와 김형균 선수의 종반전 시작합니다. 김영균 선수가 사실은 서울대 에이스죠. 네. 근데 바둑이 너무 유리한 순간에 투입이 돼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껴놨을 걸.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것 네. 같고요. 네, 이렇게 젖혀인 게 좋습니다. 네, 다른 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젖혀 있고 지금 서울대는 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 돌만 살아가면 되는데 이 돌은 이미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데를 끊는 수도 있지만 1차전에서도 이런 데 끊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잡아둔다든지 이렇게 늘어도 죽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미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이 환경으로. 이왕이면 이쪽하고 연결이 쉽게 이렇게 늘어서 살아두면 그쪽을 또 붙였네요. 조금 더 저보다 테크닉을 좀 더 사용을 구사했습니다. 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 뒤로 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으면 뒤로 또 돌려쳐서 다 잡는 수다. 아주 깨끗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늘어서 잡았어도 여기 한 집이 있으니까 끊는 사이에 뭐 여기서 집 낼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이거 안 잡아도 뭐 나는 이겼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영균 선수가 두는 거를 보면 욕심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겨 있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네. 흙은 이제 걱정할 게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겨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확실하게 이기겠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 들여다본 건 아까 제가 이제 끊는 거 말씀드렸는데 끊는 건 축으로 방비가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 건데 아마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네. 김영균 선수는 있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한 칸 뛰든지 뭐 해서 밀면 늘으면 되고요. 이 한 점만 확실히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으면 뭐 꽉 이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만 살자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칸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뭐 별로 지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이제 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승부수인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손 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백이 네,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예, 너무 튼튼해요. 이런 데가. 예, 주위가 너무 튼튼해요. 네. 지금에 와서 그걸 살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비빌 데가 없어요. 여기도 다 집이 나 있고 한 군데도 선수할 데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이성수 선수도 사실은 알 알죠. 텐데요. 아는데 워낙 많이 져 있으니까 그냥 네. 한번 던져본 겁니다. 네. 제가 뭐 이성수 선수의 그 생각을 어떻게 확실히 알겠냐마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것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바둑이 지금 뭐 해볼 곳이 별로 없어서 이곳저곳 건드려 이게 보는데요. 지금 거기 건드린 게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패가 났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를 젖히고요. 젖히든지 여기를 들어가든 이렇게 젖히고 놓고 이으면은 아마 이걸 때리기만 해도 지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때려내도요. 다음에 여기를 두면 패하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양패가 되네요. 네. 이거 때리면 이거 때리고 했더니. 백이 안 되네요. 네. 뭐 빅 정도도 안 되나요? 지금 비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잘 비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냥 들어가 들어가는 보고요? 수가 요거를 제껴놓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수가 좀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걸 때려내면요.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아까처럼 비기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비기 안 되게 하려면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두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있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도 양패인가요? 이건 양패, 예, 이것도 양패네요. 여기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잡으러 가는 수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를 때려내고 이 싸움을 버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이리 두고 싸움을 버텨야 되는데 아유 그건 좀 백이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가 지금 문제죠. 네. 여기서 그림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양패인데. 네. 패가 다른 곳에 없으니까요. 네. 다른 곳에 이제 패는 이길 수 있지만 그 뭐 지금 다른데 큰 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툭툭 따내는 것도 백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패를 얄미운데요, 백 입장에서는. 일단 우하 쪽은 흙이 살아두었고요. 지금 여기를 지금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게 선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일이 늘으면 뭐 한 칸을 띄워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면 막아서 안 되니까 한 칸을 띄고 둘까 하는데 결국 이렇게 두어도 안 됩니다. 여기 뚫는 것 대신에 이쪽이 죽었으니까요. 네. 지금도 한 칸 뛰는 거 안 되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끼는 건데 네. 두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를 제끼면은 이렇게 끊을 것 같아요. 그럼 단수 치고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밀고 나와도 막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한 칸 뛰는 수밖에 안 되는데 일이 있고 나면 결국은 여기는 이게 이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중앙 쪽도 손을 못 대보고 네. 다시 상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저기 그 이제 저희 속된 얘기로 찔러본다 그러는데 해본다는 거죠. 이것도 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으면 뭐 이런 데 가고 보고 젖혀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도 그만이에요. 김영균 선수에게는 쉬운 수익이겠죠. 네, 너무 쉬운 수익기죠. 김영균 선수가 서울대 에이스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정도 실력, 저런 데서 수를 내줄 실력은 아닙니다. 뭐 이성수 선수가 저기서 수가 난다고 해서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성수 선수도. 그냥 해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던지기가 싫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역시 전통의 강호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는 제11회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우승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승 한 번, 지금까지 준우승을 4번 차지를 했습니다. 대학 동문전에 보면 날로 이제 나날이 선수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바둑을 전문으로 하다가 저도 이제 바둑 전문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입단을 뭐 지금 우리 도장에서 한 40몇 명 했으니까 50명 정도 했으니까 꽤 가르쳐 봤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 학원이니 이런 데 일체 안 가고 바둑 공부만 하다가 중학교 1, 2학년 때 그만둔 소년들이 다 좋은 학교 갔어요. 네. 이제 바둑 전문으로 하면서 그 바둑
공부를 하는 집중력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후에 과목 공부들을 학교 공부를 하면 아주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선수들이 그 저한테 배운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다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때 바둑으로 프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혼자서 공부해서는 저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대학 동문전 네. 선수들이 거의 증인이에요. 다예요. 네. 그래서 저런 선수들이 이제 아주 확실하게 둡니다. 네. 그게 사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집중력까지 생겨가지고 더 시너지 네. 효과를 네.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많이 지금 그 대학생 대표로 나오는데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게 정말 잘 두는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서울대 선수들의 선수풀이 계속 네, 계속 보강이 되는 늘어나죠. 것도 다른 대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동국대, 뭐 중앙대, 이 지금 두고 있는 중앙대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많은 사람 팀이 잘 둬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둑을 전문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읽기도 빠르고 바둑에 대한 그 실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성적을 낸 팀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영입된 팀들이 많았고요. 지금 서울대도 2장으로 나온 그 구봉겸 선수가 그런 식일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기 네, 많이 때문에 벌어졌는데 지금 뭐 우승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던지질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던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34집이나 차이가 났는데 아무리 집을 모셔도 이걸 모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준들이 지금 뭐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닌데 네. 아쉬운 마음에 돌을 거두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대학 동문전의 선수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를 이제 말뚝을 친다고 그럴까요? 네. 이제 확실히 살아두면서 백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화할 데가 없죠. 원래 이런 수는요, 여기 둔 수는 사실 여기를 한번 찝어볼 만했습니다. 여기를 찝으면은 다음에 여기 두고 이을 때 이렇게 하면서 알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사실 끝내기로도 여기 할 때가 많이 생기고요. 이쪽을 먼저 해도 이으면 선수가 되고, 요걸 안 해놓는 게 묘미가 있습니다. 선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이면 또 이쪽을 또 두어서 집 나는 네, 거를. 또 이쪽을 또 집 나는 게 생기거든요. 네. 다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때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키는 게 집으로는 조금 득이었죠. 그런데 김영긴 선수는 뭐 지금 그렇게 머리 쓸 만한 장면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둬버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찝었으면 기술 점수가 좀 더 들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술 점수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게 있죠. 기술 점수. 그냥 단단하게 살아두었고요. 형세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막아도 아무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러섰어요. 네. 가장 안전하게만 두고 있습니다. 김영균 선수는 혹시 내가 뭐 수를 잘못 본 게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거기 양패가 있어서 안 됩니다. 횟감이. 그건 그거죠. 양패가 있어서 안 돼요. 이제 패가 생기면 백이 거의 이기는 상황이 돼요. 네. 양패가 횟감 공장이기 때문에. 뭐 생산력이 무한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패는 백이 이길 수밖에 없는 패고요. 우하 쪽에 이성수 선수는 팩감 공장을 네. 지어 놓았죠. 뭐 흑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 하고요. 자, 이성수 선수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제 곧 이제 이런 걸 페널티가- 보면 이제 바둑 기풍하고 성격도 알 수 있어요. 네. 이성 선수는 꼼꼼한 선수예요. 보면. 네. 꼼꼼하게 다섯 집 공개합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딱 두 집을 내고 살아버리니까 해볼 곳이 없습니다. 이성수 선수 시간도 초과가 돼서 5집 공제 들어갔고요.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승이 걸려 있었던 한 판이니까 네.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계를 끕니다. 좀 멋쩍은 웃음을 짓는데요. 너무 불리한 상황에서 네, 출전을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해볼 곳이 없었고요. 중앙대와 서울대 2차전에서는 서울대가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승부가 재밌어지겠습니다. 중앙대와 서울대 2차전에서는 서울대가 승리하면서 2대3으로 서울대가 조금 앞서가게 됐습니다. 서울대가 2차전 승리에 성공하면서 이제 진짜 승부는 3차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 서울대가 이제 정말 강한 선수들이 나와서 바둑 내용으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인데요. 이 중앙대와 서울대 3차전 과연 우승컵을 들어 올릴 팀은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